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폰 검토에서 명기 검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발코니 부분에 금속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목창을 설치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골조 부분에 이렇게 코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도배 마감이면 면기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장 마감이면 면기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도면 검토할 때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면기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부분만 글라인더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장 마감을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알폼을 검토할 때 면기를 넣어서 마감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여기가 계단실이고 이쪽이 엘리베이터 홀입니다. 보시면 이쪽에 면기가 있죠. 여기는 엘리베이터 홀이 여기고 이쪽이 이제 계단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코너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창호를 먼저 다 평면에 입히시고 그 다음 면기를 넣을지 안 넣을지를 판단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CAD 도면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CAD 화면이 제가 알폼을 검토해 놨던 도면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84A 타입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84A 타입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84A 타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 84A 타입 단면도를 끊습니다. 발코니, 안방, 거실, 침실 3까지 다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여기 계단실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부 창호를 그립니다. 거실, 안방. 이 내부 창호 같은 경우는 목창호예요. 이런 것도 다 그려야 됩니다. 욕실도 지금 여기는 층상 배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을 입혀 봤어요. 그래야지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사항을 여기다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알폼 발주를 넣을 때 알폼 도면에 잘 입혀지겠죠. 그리고 이 도면들을 뽑아서 나중에 이제 허리목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리목 도면을 정해지면 이 도면 가지고 이 도면을 기준으로 허리목을 놓습니다. 이 허리목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도면 기준으로 조직 인방 높이를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PL 창호를 설치할 때 이런 높이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거 분합창, 그리고 다용도실, 요 안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 허리목에서 이 아랫부분의 시수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마감에 맞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화문, 하부실은 이런 거는 꼭 그려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바닥 마감이 어떻게 떨어지게 만들지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우선은 84A 타입을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검토 사항인데 일단 레이어를 꺼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도면이 84A 타입이에요. 근데 지금 창호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창호 도면은 실제 시공 창호 도면이랑은 달라요. 실제 창호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 평면도에 그려봐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화문이 보통 100짜리인데 다 크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 이런 도면들은 믿으시면 안 돼요. 실제 시공되는 문 사이즈를 입혀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창호를 볼게요. 그럼 보면 이 진하게 그린 부분이 실제 시공되는 창호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호하고 그리고 이 골조보다 10mm 빼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실제 시공되는 사이즈예요. 100바죠. 그러면 방화문이 이렇게 설치되고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지금 여기도 지금 창호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설치가 돼요. 평면도에 실제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지리를 빼봅니다. 그리고 나서 면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면기 레이어를 킬게요. 보시면 엘리베이터 홀부터 볼게요. 이쪽 외부 쪽에 이게 지금 면기를 넣어야 될 부분을 표시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깽폼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깽폼에서 하겠지만 알폼 검토할 때 같이 해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보통 알폼 도면을 검토가 끝나면 그 깽폼에다가 입혀서 깽폼은 자연스럽게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방화문을 이쪽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10mm 지리를 빼기 때문에 이쪽은 당연히 코너가 지겠죠. 그래서 이쪽에 면기를 넣습니다. 이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나중에 알폼 도면으로 만들 때 이쪽에 면기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면기를 빼먹었죠. 이런 부분도 면기를 넣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닥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식 PD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분이 남겠죠. 한 이 부분이 얼마나 되면 한 30mm 되네요. 그러면 면기를 당연히 넣어야겠죠. 면기는 10mm, 10mm에서 이렇게 면기를 치기 때문에 10mm 면기입니다. 그래서 이 면기관은 반드시 넣어야겠죠. 그래야지 코너부가 재료 분리나 면이 깔끔하게 나오게 하려고 면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도배 같은 경우에는 코너부가 있고 그래야지 그쪽에 비드를 대기 때문에 면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도장 마감은 다 면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료 분리나 공구리 면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기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폼을 검토할 때는 한 진짜 수십 번 봐야 돼요. 그래야지 검토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폼을 잘못 검토하게 되면 진짜 할석이랑 미장, 견출,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을 많이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폼 검토는 수십 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배 마감이기 때문에 면기를 안 넣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대피 공간인데 발코니 쪽인데 이런 건 이제 면기를 넣어야 돼요. 실제 창호가 이렇게 시공되기 때문에 면기를 넣어야겠죠. 이쪽은 외부 쪽인데 외부 쪽은 깽폼에서 면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면기 표기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외부는 면기를 넣겠죠. 실제 창호는 이 안쪽에 설치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체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 쪽에 이런 코너부, 그리고 이런 코너부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면기를 넣어서 면을 깔끔히 처리해 줍니다. 이런 면 같은 경우에는 면기를 넣지 마세요. 이 1대1 건식 PD랑 이랑 딱 만나는 부분은 굳이 면기를 넣어서 보기 안 좋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